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그날 최종 출마를 결심한 날에 유김 점괘를 제가 다시 한번 각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장관이 6월 3일 날 대선일에 맞춰서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심한 날에 하늘의 천기와 또 그날의 일진 또 그 시간 대략 물론 정확하게 김문수 장관이 저한테 유김점을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김문수 장관이 운기가 어떻게 될지 공부하는 차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좀 정리해서 올리니까 유김에 관심 있고 전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국무회의에서 결심을 한 그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발표하기 전에 그 한다는 그 시간, 출마 결심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사주만 공부하시고 유김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이런 식으로 유김을 풀이를 하고 점괘, 그 시간에 발생한 점괘를 파악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은 51년생인데 일단 유김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 띠, 즉 띠를 위주로 해서 보긴 하지만 사주처럼 생년월일시 이거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사주하고 차이점이고요. 또 대체로 우연성, 우연히 발생한 사건,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거 판단할 때 보는 겁니다. 일단 6월 3일 날 대선일은 을사년 신사일, 개묘일 신유시에 아마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선일에 기후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선일에 일정이 누구한테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이런 거는 사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거 결심을 하고 나온 그날의 기운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여서 사주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만 유김에서는 51년생 신묘생이니까 이분의 토끼띠 이것은 참고를 합니다. 올해 삼재가 껴있다 있다 없다 사주가 어떻다 이거는 유김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김은 어떤 일이 발생한 시간과 그날의 일진 그리고 하늘의 월장이라고 하는 월장을 갖고 이 세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하고 좀 다릅니다. 유김은 원래 전법이지만 학문적으로 이게 체계화가 돼서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점하고 다르고요. 혹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유김을 들어봤다, 유김을 좀 알고 있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8, 90%는 유김에 대해서 몰라요. 사주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혀 유김을 모르신 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유김을 반드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전체적인 숲을 본다고 하면 유김은 나무 하나하나 그 나무의 길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또 무속인들도 요즘 사주를 많이 배우는데 사실 무속인들은 사주를 배울 게 아니라 유김이라든지 육큐 어떤 점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무속인들이 사주 푼다고 하면 그거는 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내려서 점을 치든 뭐를 하든 이 점괘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주 풀이하고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무속인이 아니에요. 사주 상담가지. 그래서 사실 무속인이나 스님 아니면 사주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인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유김을 배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김문수 장관이 출마를 결심한 그날에 일진과 시간과 하늘의 천기인 월장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오늘 출마를 한다는 시간을 가지고 유김 점괘 앞으로의 향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운기를 한번 출마한 시간을 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혀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힘드실 수 있지만 최대한 조금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공수 내릴 때, 구술해서 내릴 때는 이런 뭐 명반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말로써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성학, 김원동갑 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명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어떤 법칙,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그냥 무속인들이 하는 신점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학문적으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조금 힘든 점이 있지만 최대한 제가 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이제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25년 4월 8일 날 그리고 남자하고 75세 한국 나이로 75세죠. 그리고 낮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면 제가 유기문 아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날의 어떤 일에 발생한 그날의 일진과 시간을 보고 그리고 월장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이 월장이라는 것은 현재 술월장이라는 술이고 술의 기운이 사령을 해서 지금 월장의 기운이 지금 한 달 동안 어떤 기운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일진이 정미일날 을사시에 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이 정미일이고 을사시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른쪽 보시면 한자를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지 알 거예요. 여기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용 지일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점괘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와요. 즉 내가 집을 이사를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근처에서 봤을 때 뭐 성남이나 분당 가까운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파주나 문산, 인천 먼 데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시험 합격했는데 대학이 몇 개야? 그럼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가? 나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또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두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 이럴 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김문수 장관이 선거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기로 했을 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용지일과라고 합니다. 그 옆에 주인은 뭐냐? 주인은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게 한자들이 뭐 어려운 한자는 아닌데 한자가 보면 여기 사, 술, 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초전, 중전, 말전에 사술묘 세 글자가 다 있을 때 주인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거나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성취할 때 특히 시험, 선거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건데 그쪽의 기운이 그 점을 보는 사람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즉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합격을 해서 도장을 받는다고 좋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주인과가 나오면 일단 시험 정단, 선거 정단에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 지금 김문수 장관 이 양반이 당선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 스타트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겠죠. 여기 보면 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귀인은 뭐 사주에서 천을기인도 있는데 12천장에서도 이 귀인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사, 주합, 구청, 공배 이런 식으로 12천장이 움직이는데 역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해자축, 임묘진 이런 식으로 해서 순행을 해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역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좀 매끄럽진 않게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이 귀인이 순행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일이 진척이 되는데 이렇게 역행을 하면 어려움 속에 그렇다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충분히 노력 결과에 따라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본명이라는 것은 지금 신묘생이기 때문에
토끼띠잖아요. 그 본명은 앞으로의 운기를 보는 건데 육합 이 옆에 12천장이 붙어 있고 이 신금이 붙어 있는데 이 앞으로의 운기가 이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육합은 우리가 이 육임에서는 을묘에서 목의 기운이고 화합, 매매, 뭐 매매, 화합사, 거래,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거래 이런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신이 묘위에 올라타 있고 이 지금 어쨌든 이 공망이 떠 있어요. 이 묘가 지금 김문수 장관의 공망이거든요. 김문수 장관 토끼띠잖아요. 그렇지만 유김에서 5가지 공망을 안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본명이라는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년, 공망일 때는 공망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공망을 치지는 않지만 이 신이 지금 묘에 올라타서 어떤 상황이 상당히 힘들 수는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운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행년을 우리가 1년 운세로 보는데 주작이 타 있어요. 주작은 문서, 특히 시험 선거에서는 합격증을 나타냅니다. 당선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주작이 타서 생해지면 거의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시험이나 선거에 합격하는 게 이 주작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공이 타서 생해줄 때라든지 연막기인 고갑자라 그래서 이제 천을기인이 낮과 밤기가 같이 나타나 가지고 했을 때 뭐 당선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주작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명예에 관계된 이럴 때는 굉장히 좋게 본다. 그거는 또 1년간의 운세는 주작이 떠가지고 김 장관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흐름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전개될 것인가 이 향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오늘 출마 결심한 날이 정미일이에요. 정미. 그런데 유김에서는 이 삼가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라고 합니다. 모망사, 이루고자 염원하는. 그런데 그 목적사 자체가 지금 보면 자수가 타가지고 이 지금 이 정화 자체를 그 점을 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은 여기서는 김문수 장관이 되겠죠. 김문수 장관은 극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국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병점이나 소송점, 쟁송 이런 때는 패소를 한다든지 감옥에 간다라든지 병점에서 잘못하면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승진이나 명예나 시험, 선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자수가 정화를 극한다는 자체는 이 시험, 선거 이런 쪽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당선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김문수 장관이 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어서 원래 당사자가 직접 물어봐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6.임 전개 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어본 게 아니어서 날짜가 결정된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조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뜻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모망사 목적사는 굉장히 좋다. 시험 선거에 합격할 수 있다.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이게 일간상신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일간상신 위에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을 또 위에서 수국화 극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거 이런 때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오늘 출마한 시간 이 출발 스타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초전은 초반, 중전은 중간 단계, 그리고 말전은 최종 후보 결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술묘가 떠서 사술묘는 주인격, 주인과라 그랬어요. 이게 떴을 때는 시험이나 선거 이런 때는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망 떠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100%딱 좋으면 좋겠지만 완전하게 100% 좋은 건 아니어서 이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최대한 설명할 것을 좀 중간 생략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려도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또 설명이라는 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런 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 본명 상신과 행년 상신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 주체 정화가 김문수 장관이 되는데 이 행년에서 주작이 떴을 때 이렇게 생을 해주면 훨씬 더 좋고 무조건 합격하든지 당선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유금이 떴어요. 유금은 생비재, 비경겁재, 뭐 생비재일 때 비경겁재 아니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 아니면 재성. 그런데 유금에서 이거는 처제효라고 합니다. 처제효에 주작이 탔어요. 주작이 탔는데 뭐 일단 주작은 아까 선거라든지 합격증 이런 걸 나타낸다 했잖아요. 뭐 시험에서는 합격증이고 선거에는 당선증이 되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화가 오히려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누릅니다. 그리고 말전에 여기 공망이 됐지만 이 또 목성화 시켜주고 또 여기 보면 본명은 앞으로 전체적인 기운이어서 이것도 역시 생비재의 처제요 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문수 장관이 컨트롤 할 수는 있는데 안 좋은 것은 기인이 역행한다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 주작이 타서 생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극을 한다는 점, 이런 점은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본명에 신과 묘가 타서 이거는 조금 안 좋게 보긴 합니다.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이건 그런데 뭐 여기서는 지금 볼 건 아니고 사슬묘 주인격에 아주 좋은데 주인과에 공망이 천만 공망이 타서 이런 좀 아쉬운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주면 100%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스타트는 그래도 거의 점수로 따지면 7, 80점은 높게 줄 수 있게끔 좋은 오늘 과가 나와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만 중간에 굉장히 힘들 수는 있어요. 중전에 지금 술토는 식상인데 식상 자체가 나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전에는 녹이 타가지고 녹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녹이 타서 굉장히 출발은 스타트는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등사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진행 과정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물 어떻게 풀이하는지 알아봤는데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전혀 사주도 모르고 또 이런 유김 점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앞으로 유김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 아니면 무속인들 아니면 스님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학문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륭을 점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문수 장관이 6월 3일 대선 출마를 할 때 그것을 결심한 날의 천기를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유김 점괘 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